안녕하세요. 뇌물알러알러 이현주입니다. 이제부터 레미제라블 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레 미제라블로 읽어야 합니다.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 5권의 책에서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딱 봤을 때 대부분 2가지 부분에서 당황하게 돼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장발장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내용이 5권이나 된다는 겁니다. 아주 두껍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발장 이야기는 1권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 읽기 힘든 구간이 상당히 길게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내용들을 잘 분배해서 읽어가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권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보시면 각 권 앞에 인물들 이름 그리고 또 사건과 관련된 제목이 적혀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권 앞에는 팡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권은 코제트고요. 3권은 마리우스, 4권은요 플리메 거리의 서정시와 생드니 거리의 서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5권이 바로 장발장입니다. 이렇게 길게 5권으로 되어 있는 내용 안에는요 역사적 사건도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빅토르 위고 자신의 사상에 대한 논의 전개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읽기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앞뒤 내용과 연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저하고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과 앞뒤 내용을 이해하면 등장인물들의 사건 이야기는 정말 재밌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베르와 장발장의 추격신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긴박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번갈아서 나오게 된다는 걸 아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이 비참한 사람들인 만큼 이 사람들에게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작가의 의견은요 이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 사회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해요.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어두운 곳에는 빛을 쏘여주면 되죠. 바로 이 빛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회의 의무 교육을 하면 이 사람들의 생활은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죠. 그걸 남성과 여성, 어린이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작가는요 남성의 생활보다는 여성의 비참이 그리고 여성의 비참보다는 어린이의 비참이 더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남성도 사회에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리우스는 애초에 귀족 계층에 속하는 질로르망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회에 물질적인 부족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하지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생활은 장발장과 테나르디의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죠. 그리고 장발장과 테나르디의 생활도 장발장이 교육을 스스로에게 한 상태에서는 보다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테나르디에는 완전한 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빅토르 위고는 충분한 변호를 해줍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에게 구제할 수 없는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바로 여성들의 삶입니다. 팡틴과 테나르디의 부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팡틴의 생활을 한번 보면요 아무리 성실하게 하려고 해도 여성으로서 살기는 더욱더 비참하게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내용이 1권에 나오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빅토르 위고 작가의 시선을 투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비참함을 살펴보면 코제트와 가브로슈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가브로슈는요 작가가 사회교육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베세 청년들과 파트로미네트라고 하는 젊은 계층 두 그룹을 살펴보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베세 청년들은 교육받는 청년들로서 민중을 위해서 혁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파트롱미네트는요 범죄 집단이에요. 이 범죄 집단이 어떻게 해서 생활하게 됐는지는 책의 밑바닥 언어에 대해서 분석함을 통해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시대인들보다 빅토르 위고는 민중들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조금 앞선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중에도 빅토르 휴고의 인식의 사각지대가 있게 됩니다. 여성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한 충분한 비판적 성찰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시대의 앞선 생각들,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시사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져서 이 작품은요,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사건으로 두 가지 혁명을 들고 있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은 바로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데 사실 인류의 전환점으로 하나의 사건으로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세계사적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프랑스 혁명 역시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또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이후로도 혁명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을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귀족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중심으로 이행하게 되는 계급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 혁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빅토르 휴고가 그런 측면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리우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리우스의 외할아버지죠. 질로르망 영감은 귀족 계급에 속하는 왕당파입니다. 그리고 마리우스의 아버지는 나폴레옹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우스는 할아버지로부터 단절됐던 아버지의 사상적 공백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메꾸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나폴레옹 역시 사상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 나폴레옹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진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베세 청년들이라는 동료 시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리우스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수되지 않는 혁명을 지속하는 그런 인물로 구현되게 되죠. 4권에서 5권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정치 혼동기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여전히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왜 혁명이 여전히 필요할까요? 비참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참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것은 의무교육의 사회적 실현밖에 없다고 빅토르 휴고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5권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읽고 나서 알게 될 것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할 땐 우연적 사건에 따라서 전면에 부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유럽이 개편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폴레옹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2권에서 워털루 전투가 다뤄지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나타나게 된 우연적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경위가 우연적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나폴레옹이 사라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럽사가 이 사람을 지나서 어떻게 민중의 생활로 이어지고 시민혁명이 계속되게 되는지를 이 전체 5권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문학은 역사와 철학과 사상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훌륭한 장르입니다. 특히나 이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휴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섞어서 보여주는 고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5권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문학작품의 가치를 조금 더 잘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1권부터 11편의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레미제라블 읽기를 응원하면서 차곡차곡 함께 읽기 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